안녕하세요. 소쿨TV의 소쿨입니다. 오늘 소스쿨 내 집 마련 카페에 칼럼니스트 로지님이 부동산어 해석법이라는 칼럼을 올려주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초보 탈출하는 부동산 매물 특징 해석법. 부동산 매물 특징 해석법인데 네이버에 그 물건을 올리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그 물건의 특징을 몇십 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안에 짧게 간결하게 넣은 내용들을 네. 일반인들은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맞아,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왜 써놓는 거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왕초보 탈출법이잖아요. 네. 부동산 현장에서 또 메모할 때 많이 쓰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요거 용어를 좀 알면 아무래도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빠른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이 물건의 특징도 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요거를 초보분들은 꼭 배우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새끼고 새안고. 이게 어느 고등학교죠? 세안고라고 세안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아니 이거 진짜 고등학교인 줄 알더라고. 아 정말요? 전세 끼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월세는 이제 보증금이 작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못 끼니까 네. 그냥 월세라고 이제 특정 지어뒀거나 약간 그래요. 근데 네. 전세를 끼면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전세 끼고 사실 분들 요거 보세요. 요거 원하시던 전세 낀 물건이요 할 때 이렇게 세안고 새끼고를 써놓더라고요.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전월세가 들어있는 채로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의 이사 계획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주 매물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써주셨어요. 그죠? 이제 전세 껴있는 매물이다. 근데 껴있지만 세입자랑 협의되는 물건이 가끔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되는 물건은 장점이 뭐냐면은 입주도 되고 내가 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도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다 1번, 2번 할 수 있는데 새끼고는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는 계획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세입자 만기가 많이 남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싸죠. 아 그래서 싼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좀 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써놓으신 게 이제 입주 하시. 날짜 하시. 되게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시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항시 가능하다. 항시. 예.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 날짜를 아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신축 또는 공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공실 그리고 집주인분이 뭐 세입자도 그럴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자기 본가로 들어가는 상황이면 들어오시는 분 날짜에 다 맞춰드려요. 이거 있잖아요. 되게 좋네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입주하시, 날짜하시, 신축, 공시, 뭐 살고 계신 뭐 집주인이나 세입자분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곳이 정해져 있으신 분, 그런 분들 물건들 경우에는 이렇게 써놓죠. 이건 좀 싼가요? 이런 게 비싸죠. 아, 이 비싼가요? 예, 약간 이제 세안고가 싸죠. 입주 정상, 이건 뭘까요? 전 사실 이걸 처음 봤는데. 입주 정상을 처음 봐요? 네.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네. 정상 입주라고 표현도 쓰는데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용어로 입주 정상은 그거예요. 3개월 잔금 평균 뭐 2개월도 있긴 한데 약간 드물고 3개월, 4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저 6개월 뒤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너무 일찍 왔어. 에이그 3개월 전에 와 이렇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 2달 안에 전세 빼야 돼요. 청약된 집에 입주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늦게 왔어. 아유 2달 어떻게 잔금 맞춰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요즘 여유 잡고 그 정도로 그 만기 4개월 전에 부동산에 방문을 하고 전화를 드려서 저 이제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4개월 전에 가야겠네요. 3개월, 4개월. 네. 통산적인 잔금이 2, 3개월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옛날 얘기고 요즘 3, 4개월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는 디테일한 날짜 있잖아요. 네. 토요일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출 받아서 뭐 들어오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이게 안 되잖아요, 잔금이.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잔금이.
돈이 많으면 가능한데 없으면 아, 많으면 가능하죠. 근데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출을 거의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매매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80%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되죠. 네.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서 여기를 잔금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사 가는 게 일요일이면 그 돈을 들고 저쪽으로 가서 잔금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또 저희는 이거 세입자 전세금이 껴있는 집을 파는 상황이라서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려면 평일이어야 돼요. 이렇게 또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이 있어서 여기 잔금 치르면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돈을 들고 또 오후에 어디로 가서 오전 11시에 짐 빼고 12시에 잔금 치르고 짐을 빼서 어디 가서 거기 살던 세입자한테 돈을 줘서 내보내고 거기 들어가고 이게 도미노처럼 다다다다다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징? 나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나의 거래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은 그 돈을 들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또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럼 거기에 있던 사람도 또 그 돈을 받아서 어디로 이사 가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우리 경매 용어로 점유자라고 하는데 그 점유자도 그 돈을 받아서 또 어디로 가고 은행에 또 전세금 상환하고 또 남은 돈으로 뭐 합쳐갖고 다시 매매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고 신축 아파트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하고 이런 한 건이 거래되면 8건이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건이 처음에 트리거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1000건이 거래가 안 되면 8000건이 멈추는 거고요. 1000건이 거래가 되면 8000건이 거래돼서 어떤 때는 확 불붙고 지금처럼 지금 마포구 성동처럼 네. 확 불붙고 어떤 때는 확 가라앉는 게 이 연쇄작용 부동산의 연쇄작용 부동산 거래의 사슬, 연쇄작용을 이해를 하시면 정상 입주냐, 입주가 정상이냐, 새끼고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또 뭘까요? 확실 진행, 확실 출발 가능. 전 처음에 이 용어를 봤을 때 확출, 뭘 출발하는 거지? 부동산에서 어떻게 운동에 나가나? 저도 처음 보는 부동산 문 열고 어떻게 어딜 출발하지? 집보로 출발하나? 처음에 초보 때 네. 예전부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장부에다 이렇게 써요. 사장님들이 특히 장부 물건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확실하지 않다는 건 뭘까? 간 보는 물건들이. 알죠 이제 네. 벌써 그거였어 이씨 막 그런 생각 나죠. 이게 뭐예요? 내놨다가 살게요. 그럼 잠깐만요. 남편이 반대해요. 그러면서 다시 집어넣고 또 한 달 뒤에 1억 올려서 그죠? 10억이었는데 11억에 딱 내놓고 그러면 이거 언제 입주 가능해요? 저기 확실하지 않아서 또 내고. 그러니까 손님이 붙나 안 붙나 그냥 간만 보는 테스트하는 건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물건 불확실한 물건이지 그런 거. 의 반대말이 이제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지. 매도자가 입주다. 3개월 뒤에 저쪽 신축 아파트 입주인데 네. 이걸 팔아서 잔금을 쳐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안 된다. 이걸 팔아야 저길 들어간다. 이 돈을 땡겨서. 그런 물건들이라는 거겠죠? 오죽하면 저런 단어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허위 매물이 아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그래서 이 매도자는 확실히 팔아야 된다. 주인 거주 중? 이건 또 뭘까요? 주인의 또 반대말은 뭐예요? 세입자 거주 중. 네. 그럼 주인 거주 중이라고 왜 굳이 쓰죠? 어차피 내가 사면은 주인이 거주하나 세입자가 거주하나 내가 이분들을 내보내고 공사를 하고 들어가면 상관은 없잖아요. 세입자보다는 주인이 있을 때 더 좋은 장점이 많아요. 뭘까요? 로지님이 칼럼에다 쓰신 걸 보면 집주인이 거주하던 집이니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한 경우가 많고 세입자에 비해 집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매물 보는 일정 잡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또 봤어. 그래서 한 2번 정도 보거든요. 네. 매수를 한다면. 네.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와서 걱정되잖아요. 얘네들이 맞아요. 집을 처음 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도 한번 볼게 했는데 세입자면 지금 몇 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집주인이면 내가 팔아야 되니까 오세요 언제요? 언제 시간? 막 이러면서 약간 적극적이잖아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물 보는 일정 잡기가 수월해요. 이런 게 실전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세입자가 사는 집에 비해 잔금 날짜를 협의하기도 비교적 좋습니다.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제 만기 날짜도 있고 이런데 집주인은 자기 집이니까 뭐 잔금 날짜를 이제 편안하게 잡고 이렇게 조정하기가 조금 더 편하죠. 장점은 많아요. 네.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 경우 어차피 여기 15년 돼 갖고 다 인테리어 공사할 텐데 뭐 관리가 잘 될 게 뭐가 있을까? 아파트가 다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건 청결도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환기를 잘 시킨 집은 좀 더 곰팡이 강할 수도 맞아요. 있고. 같은 라인인데 같은 외벽이야. 아 외벽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곰팡이가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호수가 있고 그 바로 아래층이야. 근데 집주인 집이야. 갔더니 곰팡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집주인이라서 항상 자기 집이다 보니까 환기를 잘 시키는데 세입자가 살던 집은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신생아를 키우고 있었어. 가습기를 겨울 내내 트는 거야. 집에서. 벌써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죠. 네. 집주인은 아무래도 자기 거다 보니까 애지중지해요. 그게 좀 사람이 그렇더라고. 맞아요. 네. 아, 이 시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용어 때문입니다. 시에가 뭐지?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언제 아셨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시에라고 있길래 언제? 이제 물어봤어요. 작년에? 작년에 시에가 뭔가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 나. 시에가 뭐야 이게? 여러분들 뭘까요? 시에? 얘기해 주시죠.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요. 아, 상상이나 했습니까? 시에 O 써 있으면 시스템 에어컨이 5개 있다는 5개. 겁니다. 방 3개, 거실에 부엌 개까지. 넓은 그죠? 집이네요. 5개 있다는 거죠. 뭐 국평인가 보죠. 3베이나 신축이거나 시스템 에어컨을 공사한 집이죠. 신축은 오히려 이걸 안 써요. 왜냐면 이 아파트가 다 신축이야. 다 있잖아. 그럼 이 집만의 특이한 점은 아니잖아요. 장점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쓰는군요. 강남 아파트 뭐 이렇게 보다 보면 학군 좋아요 이렇게 쓴 거 본 적 있어요? 네. 강남 그 학군지의 아파트들은 여기 학군 끝내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네.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으니 스탠드형 에어컨을 별도로 놓지 않아도 되어서 에어컨을 추가 구매할 필요도 없고 공간 활용에도 좋아요. 당연하죠. 시스템 에어컨이 천정마다 지금 그 방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5대면은. 그럼 공사비가 엄청나요. 그것만 공사비 뭐 배관 공사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돈 많이 듭니다. 그죠? 네. 한 대당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네. 그거를 C에 3 그럼 시스템 에어컨이 3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필로티층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코너님 어떠신가요? 필로티층 이러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빌라에 필로티층 때문에 화재가 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뉴스에서요? 네, 뉴스에서. 그래서 필로티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필로티층 이러면 이게 뭐가 좋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아 이거를 알긴 하는데 네. 이게 나한테는 어떤 장단점이 네. 있지? 네, 이게 필로티층이 살면은 좋은가? 아니면 1층이랑 뭐가 다르지? 없는 층이랑 뭐가 다르지? 예. 문제는 추워요.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추워요. 근데 장점은요? 아들 둘, 셋 이렇게 유치원생, 초등학교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집 엄마들은 필로티층만 찾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럼 1층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필로티가 없는 1층. 근데 1층은 바닥에 거의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집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좀 있잖아요. 네. 필로티층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리고 아래층이 없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 피해를 안 주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애가 셋이 있으면 층간소음 걱정 때문에 엄마들은 아래층에서 맨날 올라와서 막 좀 조용히 좀 해주시더라. 그런 것 때문에 아들 둘, 아들 셋 있는 집은 무조건 찾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을 때 네. 1층이라 적나요? 필로티층이라 적나요? 같이 적나요? 아, 필로티층은 1층이 없어요. 2층이라고 불러요. 2층이요? 예전에는 1층이라고 불렀던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2층이라고 그러고 그 필로티층을 좀 1층을 또 높게 뽑아요. 그래서 필로티층이 옆에 그냥 1층인 동하고 봤을 때 한 3층 높이의 필로티가 있어갖고 여기가 301호부터 시작해요. 301호, 302호, 303호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아들 둘 키우는 집 아래층 사람은 층간소음 노이로제 때문에 탑층을 그렇게들 찾으러 다녀요. 탑층. 무조건 자기 탑층.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추워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층간소음 없는 탑층만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예전엔 탑층이 되게 쌌었거든요. 요즘 여러분 탑층 로열층보다는 싸겠지만 그닥 안 싸요. 주인 직접, 주인 직매물. 이게 뭘까요? 주인이 직접 내놓는다. 해당 부동산의 매물을 집주인이 직접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보면은 집주인 인증 마크까지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요. 이거 내놓으신 거 맞냐고. 아니면 문자가 오더라고. 그리고 뭐 통신사가 어떻게 되시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물건 내놓을 때 SK텔레콤 쓰세요, KT 쓰세요, 막 맨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광고를 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오더라고 문자로. 이 매물을 이 가격에 어떤 부동산에 내놓으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집주인 마크가 딱 뜨더라고. 그래서 주인 직매물, 이 부동산의 주인이 직접 방문해서 내놨다, 전화해서 내놨다, 집주인 인증 마크까지 뜨더라고요. 인증 마크가 없는 거는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뭐 주인이 내놨건 공동 물건이건 우리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랑 연결돼요. 단독 진행.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권아님? 단독 진행. 매물이 올라온 부동산에서만 단독 중개한다는 뜻입니다. 공동 불가 등으로 적어두기도 해요. 매도자가 하나의 부동산에만 내놓은 경우인데 하나의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매도자와 부동산이 절친이거나 매도자가 그리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부동산에서 모든 중개를 진행하니 의사소통이 비교적 신속 정확한 편이고 부동산에서도 중개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으니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도자와 부사님이 너무 친한 경우에는 매수자 입장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친하니까 나한테만 내놔. 그래서 한 군데만 내놓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점이에요. 독점이요? 네. 그래서 뭐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 양타, 반타, 또 쌍타? 그래서 이제 복비를 양쪽에서 받냐, 한 군데서만 받냐. 근데 한 군데서만 받는 경우는 봐봐요. 내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어. 그럼 부동산이 거기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손님이 그 부동산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자한테 받고 집주인한테 받고 매수자한테 받거나 전세 세입자한테서 양쪽에서 받으니까 양타, 쌍타. 많이 실전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관리로. 근데 이제 내가 물건은 갖고 있는데 손님은 없어. 이걸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용어로. 물건지. 아파트 단지 내 후미진 곳에 있는 터줏대감 부동산들. 그러면은 매수자나 전세 세입자들은 거기까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동네를 처음 오시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철역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동산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하고 협업을 해서 나는 손님을 매수 손님 아니면 전세 세입자 손님을 댈 테니 사장님은 매도자를 그 동네 터줏대감이신가 매도자 물건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가 성사가 되죠. 그럼 각자 복비를 받겠죠. 변호사로 얘기하면 이거 이쪽 변호사 이쪽 변호사 양쪽 변호사인 거죠. 그래서 매수자 부동산 매도자 부동산 매도자 부동산을 물건지 부동산 이 물건지 부동산을 한 군데만 내놨다. 두 군데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군데만 내놨다. 그럼 단독 진행. 장부 물건. 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죠. 하지만 약간 매도자하고 친하죠. 친하면 양쪽에서 복비를 받더라도 약간 매도자 편을 들어서 이제 가격이라든가 일정 조절을 할 때 조금 매수자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로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독 진행, 장부 물건, 물건지 부동산에서 단독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무슨 영어 공부하는 것 같은 단어 배운 다음에 그 단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제 문장을 배우고 참 이게 부동산이 어렵네. 어려워요.
물건지 부동산에서 단독 진행하니까 계약서는 물건지 부동산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못 알아듣는 정말 이제 거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처음 계약서 쓰세요라는 단어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 가능. 이게 뭘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동 가능.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서 공동 중개를 열어두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부동산에서 해당 부동산에 연락을 주기도 해요. 하나의 매물에 매도인 부동산, 매수인 부동산 둘이 붙어요. 단독 중개보다는 의사소통이 늦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도인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수인은 매수인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양타가 아예 반대말이죠. 반타.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으셨네요. 다. 네. 상황에 따라 단독 중개보다 공동 중개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부동산이 너무나 상대방 편일 때 내 편인 부동산을 끼고 있으면 까다로운 의견 전달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 잘하는 부사님을 만나야겠죠?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아니 우리 부동산이 내가 복비를 준다고 우리 편이 될까? 근데 봐봐요. 역지사지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매도자 부동산이야. 내가 단독으로 갖고 있어. 근데 친한 부동산이 요즘같이 전세가 없을 때 네. 전세 물건 갖고 이렇게 막 요즘 많이 싸워요. 근데 전세 물건은 요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물건 하나 나왔을 때 혼자 갖고 있다가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게 이제 공동 중개를 열어두었다는 뜻이 이걸 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데 네. 공동 중개를 열어두었다는 뜻이 뭐냐면은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보는 이게 네이버에다 올렸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보는 전산망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물건이 여러분들 네이버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네이버에 안 올라가고 단독으로 거기 있어요. 근데 단독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좀 안 나가니까 공동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공동으로 이렇게 중개를 하겠다고 열어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아까 단독 물건 같은 경우에 언니 이거 공동 중개 좀 해 이렇게 얘기를 친한 부동산이 전화 와서 전세 물건 있어 그렇지 하나 나 장부 물건 있는데 단독이야 그럼 아니 공동으로 좀 가능하게 좀 해줘 나만 공동으로 좀 해줘 그럼 손님 있단 말이야 지금 신혼부부 왔어 우리 부동산에 그러면은 아우 뭐 언니 기억 안 나?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친해요 같이 밥도 자주 모시고 협회 부동산들끼리 친한데 지난번에 왜 그 전세 없을 때 우리 전세 물건 여기 원주민 한 분 언니한테만 줘서 언니네 신혼부부랑 우리 집주인하고 연결해서 그때 우리 단독 물건 언니네도 줬잖아. 그러니까 이 물건은 좀 우리 좀 줘. 그러면서 이렇게 협의를 해요. 그럼 알았어요 기집애야. 이번만에 전세 진짜 요즘 드물어서 이거 귀한 물건이야. 알았어 손님 뭐 언제 보러 온대. 그럼 이번 주말에 보러 온대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가격 조정을 할 때 가격 조정할 때 이게 되게 공동이 빚을 바라죠. 매고를 하죠. 언니 이거 매매 뭐 전세도 그렇겠지만 방금 전에 집 보고 온 거 지금 이 신혼부부들이 마음에 든대. 요거 1,000만 원만 빼면 계약금 쏜다는데 어떻게 계좌 좀 줘봐. 그러면은 무슨 1,000만 원씩 깎어. 이쪽 부동산에서는 또. 뭐 이거 내가 얘기는 해보겠는데 여기 그 정도는 안 깎아주실 거야. 이분도 저쪽으로 이사 가는데 그쪽은 더 비싼 데라서 지금 돈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무슨 1,000만 원을 깎아. 그러면은 또 이제 매수자 부동산에서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이쪽은 신혼부부라서 일정 다 맞춰준대. 지금 일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 중도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일정 지금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갑작스럽게 그 결정된 그 일정을 맞출 사람은 많지 않을 걸. 그러면서 이제 일정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또 얘기하고. 그럼 매도자는 그럼 일정은 다 맞춰줄 수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를 대변해서 깎아줄 사람. 아니면 양타면은 내가 가서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처음 본 나를 언제 봤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알았어. 복비 많이 줘야 돼. 그러면서 깎아주겠어. 근데 이 매수자 부동산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맨날 이제 얼굴 보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 번이 아니지 친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와 생판 본 적 없는 매수자가 얘기하는 거는 난이도가 다르지 않나? 너무 다를 것 접근 같아요. 방식의 네. 난이도가. 그래서 공동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실전에서 봤을 때는 공동 물건이 아무래도 조금 아. 우리 사장님은 왜냐하면 나밖에 없잖아. 내가 사야 되잖아. 그럼 내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딱 해보니까 공동하고 단독 장부 물건, 독점 물건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네요. 초보자는 가능한 많이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다니면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네. 예,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거 재밌네요. 네. 부동산어 너무 유용했던 것 같아요. 유용했던 것 같아요. 네. 댓글로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에 이 코너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너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